이게 지금 어휘력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어휘력이 갖춰져야 표현 능력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알려줘도 예를 들어서 A는 B다 라는 문장 구조가 있다면 A와 B의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느냐가 문장의 질을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때 사용해야 되는 단어 가지수 자체가 적으니까 문장 자체가 언제나 좀 상투적이거나 반복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문장의 구조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는데 바로 직전에 썼던 단어가 반복적으로 또 사용된다거나 이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인풋 공부를 그분들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책 읽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표현들을 수집해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표현들이나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집을 하게 시켜야 되거든요. 책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자 이런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주셔서는 안 되고 뭐 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분량을 정했으면 여기서 당신의 마음을 울린 표현 같은 게 있는지 근데 꼭 책일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편한 방식이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IT 대본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어휘력을 키우고 싶다면 다른 채널의 대본을 그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들을 수집하고요. 그걸 똑같이 따라 베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많이 자주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을 베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응용을 한다 그러면은 창작물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서 훈련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연습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웹툰 같은 거를 계속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해서 그런 거 막 챙겨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거든요. 별도의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뭐 대사 같은 걸 수집해도 되고 자기가 즐겨하는 것에서 찾으시면 돼요. 결국은 인문학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풋 공부라고 표현한 것이 대부분 인문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제가 정의하는 바는 그냥 인간사 문화를 통칭해서 그냥 인문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이나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영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전부 다 통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쓰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내가 본 것밖에 상상을 못 하거든요. 막 보이지 않는 드래곤 같은 것도 생전 처음 보는 거라고 하지만 파충류에서 파생된 거고 뭐 유니콘도 말에 뿔 달린 거고 다 그쵸 변형이잖아요. 베리에이션이거든요. 내가 본 것들의 조합이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뭐 마법을 쓰든 뭐 칼을 쓰던 뭐 무공을 배우던 뭘 하든지 간에 결국 내가 성장해 나갈 때 거쳐가는 기승전결은 거의 대부분 다 모든 게 같은 서사를 가져요. 근데 오죽하면은 성경책이나 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들이 원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것에서 파생된 아류라는 얘기가 있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성경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새롭게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지나치게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늘 하던 거 중에서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덕후다. 그러면은 너 애니메이션 요즘에 뭐 봐? 귀멸의 칼날 보는데 그럼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그중에 대사 같은 거 있죠. 멋있는 대사들. 이런 거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뭐 노션 같은 데다가 아카이빙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채워져요. 그러니까 인풋 공부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진 않고 이거야말로 스노우볼 효과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이건 유리한 거예요.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먼저 시작한 사람을. 천재가 아니면.